오늘은 나를 방 안에 가둔 며느리의 학대에 맞서 이겨낸 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날 가둔 방에서 탈출했는지 들어보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잖아요. 저는 올해 75인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3년째가 되어 가네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는데 재혼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들의 제안에 할머니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홀로서기의 막막함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더욱이 며느리까지 나서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나까지 모신다고 하니 고마웠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며 가슴 벅차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안심이 된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살고 있던 집도 처분했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좋아하실 만한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미리 말해뒀다며 할머니 오시면 같이 놀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며 웃어 보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이 달콤한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정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면 네, 그거라도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방에서 쉬세요. 나오지 마시고. 이 말이 처음엔 배려의 표현으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아예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려고 하면 아이들 숙제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빨래를 도우려 하면 잘못 빨면 옷 상하니까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에 대한 태도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애들아, 엄마. 심부름 좀 해줘라며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나중에 따로 와서 어머니, 용돈. 그렇게 찔끔찔끔 줄 거면 주지 마세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손님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갑자기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으니 하며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할머니가 이사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많다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께서 실수로 밖에 나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방문을 밖에서 살짝 걸어두면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아,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요. 큰일이잖아요. 그냥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노크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 며느리는 이미 자물쇠를 들고 와서 문에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는 방 문 밖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거든요. 어머니, 점심 때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때까지 푹 쉬세요.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전을 위한 조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죠. 저를 집안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거였어요. 방문이 잠긴 첫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참 후에야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아주 귀찮다는 표정으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화장실 좀 가려고. 아, 네. 빨리 다녀오세요. 그리고는 화장실을 다녀오자마자 바로 다시 문을 잠가버렸어요. 마치 죄수를 감시하듯이 말이죠.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자 아들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무서운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일은 방문이 잠긴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한테 전화 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아들한테 뭘 말씀하시려고요? 혹시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신다고 할 생각이세요? 또 이혼하게 만들 거예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저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이혼할 거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집도 없는데 결국 어머니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심지어 손주들까지 방패막이로 내세웠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어머니도 손주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조용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핸드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 좋아질까? 아들도 안심하고 살고 손주들도 행복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모를 수 있지? 하실 텐데 사실 며느리는 정말 교묘했어요. 제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직원이 적다 보니 야근이 정말 많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가야 했고요. 며느리는 이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없는 낮 시간 동안에는 저를 방에 가둬두고 아들이 집에 올 시간이 되면 미리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며느리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 문을 열어두고 저녁상도 예쁘게 차려놓고 상냥하게 대하는 척했죠. 여보, 오늘을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TV도 보고 재밌게 보냈어요.
며느리는 심지어 없었던 일까지 지어내서 말했어요. 마치 하루 종일 다정하게 지낸 것처럼 꾸며서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네. 어머니도 편안해 보이시고. 아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보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우리 와이프가 잘해드리죠? 라고 물어보는데 뭔가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며 어머니께서 제가 요리 솜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 속에 담긴 경고를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지방에 있는 다른 회사로 잠깐 발령받았어요. 아마 1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식사 잘하시고요. 여보도 부탁해, 어머님. 네, 걱정 마세요. 여보, 아들은 그렇게 지방으로 긴 출장을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줄 때도 어서 화장실 다녀와요. 빨리 오라며 재촉했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반찬을 그릇에 담아서 밀어 넣듯이 갖다 줬어요. 이거 드시고 설거지는 문 앞에 놔두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어느 날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서 목욕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있을 때만 나오세요. 제가 바쁘거든요.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뿐이었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거실에서 과자 먹으며 TV 보고 있더라고요. 방에 갇혀있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방문이 열리더니 식탁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어머니 큰일 났어요. 연금 통장 어딨어요? 남편이 출장 가서 사고를 쳤어요. 신랑이 빨리 돈 입금하래요. 카드도 있으시죠? 비밀번호 뭐예요? 저는 아들 문제여서 통장과 카드를 얼른 건네줬어요. 통장과 카드를 건네줬더니 바로 다시 문이 잠겼어요. 어머니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다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 날 며느리는 아이들과 친정을 다녀올 테니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잠긴 방문 문틈으로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이틀을 더 지내다가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던 거죠. 전 계속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 없는 게 여긴 8층 아파트였어요. 그때 문득 뭔가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방에 있는 서랍을 여기저기 뒤지니깐 펜과 가위실과 바늘, 노끈 같은 게 보였죠. 그것들을 곰곰이 보던 저는 언젠가 뉴스에서 봤던 일이 생각났어요.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서요. 그렇게 몇 일이 더 지났을까? 다급하게 문을 삑삑삑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이게 뭐야? 왜 문이 잠겨 있어? 잠시 후 날카로운 망치 소리가 두어 번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들은 놀라서 얼른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미가 나만 두고 잠그고 갔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 순간
모든 게 들통이 났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헐레벌떡 들어서는 얼굴이 사색이 된 며느리가 보였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게 어머니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라고 둘러댔어요. 아들은 저에게 차근차근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문을 잠그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다 애미가 했어. 나는 너무 힘들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가뒀는지, 어떤 협박을 했는지, 돈까지 빼앗아갔다는 사실까지 전부 말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어머니가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치매 기운이 있으시나 봐요라며 발뺌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의 상황을 보고 많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까지 찾아왔어요. 어머! 며느리가 미쳤네, 미쳤어! 노인네를 가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실 저는 며칠 전에 방에 놓여있던 펜을 보고 나의 이런 일을 적어서 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덮고 있던 누르스름한 이불을 가위로 길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크게 펜으로 적었어요. 누군가 보길 바라면서 크게 적었어요. 적은 내용은 간단하게 단어만 적었어요. 연락. 순영. 그리고 아들의 핸드폰 번호였죠. 그걸 줄에 엮어서 창문 밖에 내걸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누가 연락해 주기를. 그리고 밤에는 벽을 몇 번이고 두드렸어요. 왜냐면 낮에는 주변 소음 때문에 제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았기에 조용한 밤에 벽을 두드렸던 거예요. 첫날 봤던 이웃 아줌마가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다행히 나의 간절함이 전달됐었나 봐요.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대요. 창문 밖으로 누런 천이 며칠이나 펄럭이길래 이상해서 자세히 봤다고 했어요. 그걸 수상히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준 거였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집을 비운 터라 저의 행동을 전혀 몰랐던 건 다행이었어요. 아들은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겼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6개월이나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진실이 드러난 후의 상황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즉시 며느리에게 당장 어머니께 사과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나도 힘들었다며 되레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노인학대는 엄연한 범죄 행위거든요. 아들은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는 노인학대와 재산 갈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연금으로 자신의 카드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사는 데까지 썼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와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고 아들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들은 일단 며느리와 함께 가게 되었지만 면접권을 통해 할머니와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아들이 정성껏 돌봐주면서 건강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너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와도 침착하게 생각해서 일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불을 뜯어 창문 밖으로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말이에요.